여러분, 요즘 부동산 지표만 나오면요, 이 지표가 우하향하는 지표가 없어요. 올라간다는 지표는 없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지표만 나오면 내려간다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내려간다는 지표가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집값 폭락이 대폭락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605건이에요. 605건. 605건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뭐 역대 최대 이런 말로도 이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서울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여기에서 아파트 거래가 605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거의 충격에 해당됩니다. 충격에. 보세요. 예, 지금 연도별로 7월 거래량을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요 3,315건, 그래도 605건에 비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5배 이상 높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15년은 보세요. 10,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볼까요? 14,935건입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2017년 부동산 시장하고 2022년 7월 부동산 시장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워낙 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라서요. 2017년에는 14,93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2022년 7월에는 605건이니 이게 뭐 충격이죠. 충격. 당장 말입니다 2021년하고 비교해봐도 말입니다 2021년에 4,679건이에요. 예,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말입니다 예, 지금 8배 가까이 되나요? 8배? 8배는 안 돼도 7배는 넘지요. 그죠? 7배는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2020년. 2020년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분 이게 2020년 7월하고 비교하면 20배 차이 납니다. 20배. 그러니 이게 거래가 최악이다 이런 말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요. 그냥 붕괴됐다, 무너졌다, 빙하기다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빙하기. 완전히 얼어버렸어. 완전히 얼어버렸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시장에 대혼란 충분히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우리 경제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20% 넘습니다. 물론 20%가 안 될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의 거래가 605건 정도밖에 안 일어났다면 시장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 무너지면 여러분 심각한 양상을 초래합니다. 심각한 양상을. 어떤 양상을 초래하느냐. 이러다가 확 내려가 버립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보세요. 거래가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그 갭차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통화량이 많으니까 한참은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한참이라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그 한참이 끝나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급전직하가 됩니다. 그게 충격이 더 클 거라는 얘기.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예, KB면 국민은행을 말하죠.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합병하면서 부동산 지수가 국민은행에서 나옵니다. KB 선도아파트 50이라는 게 있어요. 선도아파트. 쉽게 말하면
전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50개 단지를 말하거든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50개 단지. 그런데 이 50개 단지가 쉽게 말하면 43개입니다. 43개. 그 43개 단지가 13만 8,555가구거든요. 그런데 7월에 거래량이 42건이에요. 가구수 대비 거래량 비중은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잖아요. 예. KB 선도아파트 50은요 여러분 민간 지표예요. 정부 지표가 아닙니다. 민간 지표예요. 민간 지표가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여러분 제가 봐서는요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저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을 때 한참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지표를 보면 그 한참은 오래 걸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래 걸리지 않겠냐 할 수 있냐 하면요. 이게 거래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거래가. 여기저기서 거래가 일어나요. 거래가 일어나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지표를 다시 보시면 말입니다.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전고가 대비 거래 가격이 강서 마곡동에 있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는요 29%가 빠졌고요. 서대문구 북가저동 DMC 파크뷰 자이 3단지는 28%, 그리고 서대문구 난가저동 DMC 파크뷰 자이 2단지는 28%, 강북구 미아동입니다.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2차는요 23%, 성북구 장이동 레미안 장이퍼스트 여기는 21%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딘가에서는 이미 떨어지고 있다. 수치는 많지 않지만 한 개, 두 개 급매가 아니라 급급매도 아니고 급급매 그야말로 급이 3개가 붙은 급매만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 팔리고 있는 것이 가물에 콩나듯이 나기는 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비가 한번 오면 쑥 자랄까 봐 겁나는 거죠. 가뭄이 계속 되다가 이게 비 한번 오면 쑥 자라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트리거가 한 방 있으면 그 트리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7월에 빅스텝을 했잖아요. 0.5%포인트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마 8월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8월 25일 날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0.25%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0.5%를 또 올린다면 아마 시장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물론 0.5%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0.5%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 시장을 감안해 보면 지금 경기 침체가 좀 더 강해지고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미 금리 역전까지는 시키지 말자 하면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2.5%니까 우리는 2.25거든요. 그러니까 0.25% 올려서 같이 맞춰 놓자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는 보이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금리를 0.5%로 올린다면 충격은 줄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 공급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화량이 많아서 그동안 집으로 재테크 하면서 많이 샀는데 결국은 말입니다. 이제 세금 폭탄 때문에 빨리 면하려면 내놔야 되고 게다가 세금 폭탄 면해 주니까 더 빨리 세금 지금 면해 줄 때 빨리 내놓자 해서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공급까지 일어나면 글쎄요. 이 공급이 이제 어떻게 발표되느냐. 지금 세부 내용은 발표가 안 됐거든요. 5년간 270만 가구 2023년에만 47만 가구를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오긴 나올 텐데 어디를 어떻게 공급하겠다 이게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 공급 폭탄 자체가 공급 폭탄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급 폭탄 자체가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도 지금 해봅니다. 그런 예측도. 그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분명히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들 제가 여러분에게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이 우상향을 나타내는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하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 이것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